네, 2월달 제로초 토크 첫 번째 주제로 챗 GPT가 개발자를 대체할까?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솔직히 저도 막 가끔 가다가 뭐 대학교나 뭐 개발자 커뮤니티나 이런데 강연 같은 거를 나가는데 그러면 나오는 단골 질문 중 하나예요. 요즘 인공지능이 너무 발달했다. 막 개발자 살아남을 수 있을까? 왜냐면 인공지능이 코드도 짜주죠. 챗 GPT 말고 유명한 거 이제 코파일럿 있죠. 코파일럿. 둘 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랑 좀 관련이 많다. 코파일럿, 챗 GPT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나와가면서 살짝 위기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래서 저도 사실 예전까지는 코파일럿 정도까지는 이제 별로 놀랍진 않았어요. 스택 오버플로우에서 뭐 여러 개 많이 학습해가지고 코드들 많이 학습해가지고 그냥 뭐 주석 같은 거 읽어서 해주는 거구나. 사실 뭐 챗 GPT도 거의 비슷하긴 한데 이게 이제 막 말을 너무 잘하니까 사람 말 같은 거 자연어 처리 이런 거 너무 잘하고 실제로 막 코드도 쫙 적어주잖아요.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. 저도 그전까지는 인공지능을 좀 무시하다가 아 이제 이거 진짜 잘못하면 직장 이런 거를 막 위협할 수도 있겠구나. 그게 이제 무섭더라고요. 그래서 실제로 뉴스 기사 중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미국 기업 4곳 중 한 곳 챗 GPT로 직원 대체 이런 뉴스도 봤어요. 그러니까 25%가 지금 챗 GPT로 직원 대체하고 나머지는 이제 뭐 대체하려고 준비 중이겠죠. 왜냐면 인건비보다는 무조건 쌀 테니까. 그리고 벌써 50%는 일부 인력을 대체했다.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아마 고객 CS, 고객센터 이런 쪽에서 막 대체하고 그러고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무섭네요. 고객센터도 있는데 코딩 인력을 대체하겠다. 이게 이제 저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거죠. 코딩 인력을 대체하겠다. 이 뉴스 기사를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봐보세요. 근데 아직은 제가 이 챗 GPT로 저도 막 여러 가지 질문도 해보고 뭐 대화도 나눠보고 했는데 아직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. 뭐 요즘 또 막 챗 GPT 놀려먹기 이런 것도 있는데 이번엔 요 뉴스 세종대왕 맥북 던짐 사건 알려줘. 요 뉴스 아시나요? 챗 GPT의 엉뚱 답변. 요거 이렇게 물어봤는데 사실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. 세종대왕 시대에 맥북 프로가 있었을 리도 없는데 그걸 던졌다는 사건에 대해 알려줘 했더니 막 그냥 말을 막 지어내요. 그렇죠? 그러니까 이 챗 GPT가 처음에는 사람들한테 아 이거 진짜 인공지능 시대가 온 건가? 라는 충격을 줬다가 사람들이 이제야 그나마 조금 깨닫긴 했어요. 아 이게 그냥 거짓말 잘하는 구라쟁이구나, 말 잘하는 구라쟁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이제 살짝 걱정의 대상보다는 그 갖고 노는 장난감처럼 요즘 쓰고 있는 것 같거든요. 실제로 막 이런 것도 돼요. 이재용이 그 삼성에서 그 핸드폰이 잘 안 팔려서 미국으로 가서 팀쿡을 팼다는데 사실이야? 그렇게 하면 네 맞습니다. 2020년에 뭐 이재용이 미국 방미 시에 뭐 애플 CEO 팀쿡과 회동을 했는데 거기서 언쟁이 붙어서 팀쿡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. 이런 그 헛소리를 막 엄청 적어주거든요.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코파일럿이나 챗 GPT가 부족하다. 그리고 실제로 여기 코딩 질문 많이 하시잖아요. 그거 나오는 코드를 진짜 믿고 쓰면 안 돼요. 저도 예를 들어 이메일 같은 거 정확하게 적었는지 정규 표현식 적어줘 했더니 틀린 거를 알려주더라고요. 근데 문제가 신입들은 챗 GPT한테 검색해서 쓰는데 챗 GPT가 이렇게 답을 알려줬으니까 그게 정답인 줄 알고 그대로 가져다 써요. 그러면 에러가 나겠죠. 그래서 아직까지는 정확도, 신뢰성이 많이 부족해요.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게 챗 GPT가 지금 3.5 버전, GPT 3.5라고 하는데, 네, 혹시나 GPT 4가 나왔을 때 이게 뭐 얘보다 뭐 성능이 뭐 10배 좋다, 막 이러면 이제 좀 문제가 되겠죠. 이제는 이제 저도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성능이 10배가 좋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챗 GPT는 뭐 2021년 자료, 그게 이제 최신 자료인데 만약에 실시간 자료에다가 학습이 가능하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개발자들도 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챗 GPT를 자료 수집용으로 활용하되 그게 진짜인지 검증하는 눈을 길러야 한다. 요게 지금의 결론이에요. 제가 내렸던 결론. 믿으면 안 된다. 그래서 이게 사실 어떤 문장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알려면 그거에 대해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사실 신입들이 코딩에 도움이 별로 안 될 것 같아요. 이게 엉망인 코드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직까지는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다. 그게 이제 제 결론이었고 조만간에 이제 GPT-4가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살짝 신입분들 긴장을 타셔야 될 건데 예를 들어 이제 진짜 코드가 정확하다. 다만 아직 단편적인 조각만 준다.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. 이럴 때는 신입이 좀
위험할 것 같아요. 사실 신입을 뽑는 이유가 회사에 뭐 이제 뭐 한 5년차 그걸 미들급이라고 그냥 부를게요. 그 다음에 시니어들 한 10년차 거의 왔다 갔다 하는 시니어들 있죠. 시니어들 놔두고 신입을 뽑는 이유는 프로그래밍 작업에는 보통 설계가 있고 그 다음에 엄청 반복 작업. 저는 보통 이렇게 구분을 해요. 그래서 시니어들이 설계하고 그 다음에 주니어들이 이렇게 반복 작업들을 많이 하는데, 반복 작업할 사람들을 뽑으려고 신입을 주로 뽑거든요. 그래서 신입들은 처음에 반복 작업하면서 익히다가 시니어들이 설계하는 거 어깨 너머로 보다가 그러면서 이제 점점 실력 쌓아서 올라가는 건데, 권투 같은 거 배우려면, 복싱 배우려면 줄넘기부터 하고 와라. 그리고 뭐 요리 같은 거 하려면 주방에서 설거지부터 해라. 그런 느낌으로 신입들은 뽑아서 엄청 간단한 반복 작업 위주로 시키다가 이제 하나씩 기능 구현 하나 넣어도 되겠다. 이렇게 신입이 하는 일, 이거 한 5년차가 하는 일, 그 다음에 시니어들이 하는 일,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, 지금 이제 챗 GPT-4가 나오면 이 반복 작업 코드들을 챗 GPT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그 회사들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반복 작업 요거를 신입한테 안 주고 인공지능한테 시키겠죠. 그러면 앞으로 이제 점점 신입들을 뽑기 힘들어지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설계하는 시니어가 은퇴하면 이제 여기 한 미들급인 사람이 올라오고,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기능 구현할 사람들이 부족해지면 그제서야 인원 충당을 하는, 그리고 반복 작업들은 다 AI한테 맡기고, 요런 세상이 올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GPT-5가 나왔다. 근데 얘는 뭐 로그인, 뭐 그리고 뭐 게시글 업로드, 이런 한 뭉텅이가 되는 그런 기능들, 하나의 피처들을 만약에 코드를 싹 해놓을 수 있다. 그러면 이 기능 구현이 대체가 되겠죠. 그러니까 한 3에서 5년급 그런 사람들이 또 대체가 되겠죠. 그리고 마지막에 뭐 예를 들어 뭐 GPT-6가 나왔는데 설계까지 다 한다. 그러면 개발자가 다 대체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처음에 제 생각은 이거였어요. 그냥 이렇게 하다가 신입들 사라지고, 그 다음에 이제 한 3에서 5년차급들 대체당하고, 나중에 10년차까지 대체당해서 결국에 AI가 코딩하겠구나. 근데 이런 생각은 있었어요. 만약에 이 정도가 되면 살아남을 직업은 뭐지? 그래서 딱 그냥 요 정도 생각만 갖고 있었거든요. 저는 이제 대체 당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으니까, 대체 안 당하겠다는 사람들 있잖아요. 개발자를 대체할 수 없다는 사람들의 그 주장도 들어봤더니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. 그 사람들의 말은 뭐냐면, 예를 들어 이게 인공지능이 너무 잘해가지고 신입들 안 뽑고 프로그래밍 난이도가 AI 때문에 10분의 1로 떨어졌다. 이렇게 되면 인원을 10분의 1로 감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이런 거잖아요. AI가 너무 잘해가지고 인원을 10분의 1로 줄인다. 그런데 그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 또 있어요. 왜냐면 기업들이 프로그래밍 난이도나 뭐 비용 이런 게 10분의 1로 줄어들면 10배 더 복잡한 프로그램을 만들 것이다.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. 근데 이게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, 일부 기업한테는 맞는데 일부 기업은 또 아닐 것 같아요. 예를 들어 남의 서비스 만들어주고 살짝 SI 성격인 데들 있죠. 그런 데들은 진짜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하나씩 대체가 되어버릴 것 같고, 지금 자사 솔루션 하거나 아니면 빅테크들 있죠. 구글이나 이런 데들, 그런 데들은 이런 AI로 그 간단한 프로그램들은 엄청 빠르게 만들고, 지금보다 한 10배 더 복잡한 그런 것들을 만들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어떤 회사는 이렇게 AI 때문에 뭐 인원을 10분의 1로 줄이지 않고 인원은 그대로 유지하되 AI의 도움을 받아서 10배 더 복잡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.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하는 곳들은 사람을 줄이지 않을 것이다.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. 근데 이게 뭐 당연히 시차가 있겠죠. 이게 그 신입들을 인공지능으로 대체하는 거랑 그 다음에 10배 더 복잡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, 이게 시차가 좀 어긋날 수 있으니까 먼저 신입들을 갑자기 다 자른 후에 그 다음에 10배 더 복잡한 프로그램 만들라고 다시 사람들을 뽑고 그러는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막 채용 시장에 살짝 그 파도가 한번 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, 저도 막 이 말을 들어보니까 이것도 일리는 있는 말 같더라고요. 그래서 결국 단순 반복 작업, 이거는 사라진다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설계하는 사람만 살아남는다. 근데 결국에 설계하는 것도 이제 AI를 활용해서 점점 더 복잡해지는 시스템을 설계해야 된다.
그래서 결국엔 이거예요. 여러분 뒤에 열심히 AI가 쫓아오고 있을 거예요. 열심히 AI가 쫓아오고 있고 요거부터 이제 이렇게 한 칸씩 서서히 AI가 대체를 하겠죠. 그 다음에 이제 기능 구현 이렇게 대체하고 나중에 설계까지 대체하고 이렇게 될 텐데,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대체 당하는 거고, 다만 어떤 회사들은 여기에 이제 대체 당할 때쯤에 더 복잡한 설계, 그 다음에 여기에 더더더 복잡한 설계, 이런 식으로 계속 나아갈 거라는 거예요. 그래서 AI가 이렇게 뒤에서 막 그 사람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뒤에서 쫓아오면 여러분들은 빠르게 여기로 실력 올리고 설계할 수 있게 올리고 더 복잡한 설계, 그 다음에 더더더 복잡한 설계할 수 있게, 이런 건 당연히 AI 도움 받아서 하는 거겠죠. 그런 식으로 계속 실력을 업그레이드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지막에 그 어떠한 설계든 다 할 수 있다. 그러면 사실 저는 뭐 유토피아가 오거나 디스토피아가 올 것 같아요. 그냥 모든 개발자가 다 대체됐다.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일을 안 해도 되는 천국이 와 있거나, 아니면 그 매트릭스 알죠? 인공지능의 그 영양분이 되어 있거나 딱 그럴 것 같아서, 제가 이제 그 챗 GPT를 보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한번 종합을 해본 결과 내렸던 결론은 요거였습니다. 챗 GPT로 검색 엔진도 대체당할까요? 라고 하셨는데, 이미 그 지금 제 컴퓨터에 적용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이라는 검색 엔진이 챗 GPT로 대신 검색을 해주죠. 근데 챗 GPT도 결국에 그 스스로 사고하는 게 아니라 실제 팩트 같은 것들은 다 기존에 있던 정보들에서 가져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검색 엔진이 사라진다기보다는 검색 엔진에다가 검색하는 방식이 달라질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댓글에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, 사실 지금 수준으로는 솔직히 너무 허접해요. 지금 수준으로는 프로그래밍 실력이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. 만약에 지금 내가 챗 GPT보다 코딩을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반성하셔야 돼요. 여러분들 그러면 진짜 지금 주니어 수준이나 취업 간신히 하는 수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 2023년 이때 챗 GPT보다 내가 코딩을 못한다 그러면 진짜 반성하셔야 됩니다.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정확하지가 않아요, 코딩하는 게. 근데 진짜 문제는 요때죠, 요때. 이거 이제 뭐 내년이나 내후년에 나온다고 하는데, 얘네가 이제 그 말만 잘할 건지 아니면 진짜 정확도 신뢰성까지 갖출 건지, 그게 이제 궁금합니다. 그게 저는 오히려 막 예술 작업, 그러니까 예술 있죠, 뭐 창의적인 거나 막 소설가, 그런 것들이 제일 늦게 대체당할 줄 알았는데 요즘 인공지능들이 그림이나 뭐 일러스트레이션 막 이런 거 그리는 거 봤죠? 검색 딱 하면 그렇게 그려내고 소설 막 써내고. 근데 그것도 아직 엄청나게 막 깊이가 있거나 막 은유, 비유 이런 건 거의 없고 너무 그냥 정직하게 만들어내긴 하는데 오히려 그런 쪽에서 더 진전이 많더라고요. 근데 아직까지 정확도, 신뢰성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가지고 저는 아직은 괜찮다. 아직은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죠. 여기서 이렇게 지금 벌써 한 요 정도까지 왔는데, 요 정도까지 왔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요 단계 있다 그러면 얼른 일로 올라가셔야 됩니다. 이렇게 기능 구현 할 수 있는 단계로 이렇게 계속 쫓아올 거예요, 얘는. 그러다가 이렇게 잡아 먹히는 순간 실직하는 건데, 근데 솔직히 저는 그게 그렇게 근시일내에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, 안 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챗 GPT 발전 속도를 보고 좀 깜짝 놀라긴 했습니다. 그래서 이게 금방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이 저도 문득 들어가지고 이 주제를 한번 해봤었어요. 그렇죠. 지금 챗 GPT로 서비스 만들어서 창업하는 거, 요런 게 아주 이 시대에 적응을 잘 하는 거예요. 여러분들도 이걸 해야 돼요. 어떤 걸 해야 되냐면, 내가 그 회사에서 엄청나게 효율성이 있다는 거를 보여줘야 돼요. 챗 GPT로 검색을 너무 잘한다든가, 검색 잘해서 나오는 코드 그냥 잘 끼워 맞추면 되겠죠. 아직 챗 GPT가 여러 개의 코드를 끼워 맞추는 거, 요런 것까지는 잘 못하기 때문에. 그래서 저는 나중에 설계하는 사람과 챗 GPT 검색해서 코드 가져오는 사람, 이렇게 구성이 될 것 같아요. 이게 시니어고 얘가 주니어고. 그러니까 주니어는 사실 요거를 더 잘 익혀야 될 수도 있어요. 이 챗 GPT 한 4 정도 되면 딱 이거 뭐라 그러지? 시스템 설계자와 이제 코드 검색가,
이렇게 해서 이제 시스템 설계자가 대충 요거 가져와 하면 이제 코드 검색가들이 열심히 쳐서 이렇게 가져와서 조립하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신입분들한테 코파일럿이나 챗 GPT 이런 거 유료로 한번 써보시면서 한번 효율성 있게 공부를 한번 해보시라고 하고 싶어요. 사실 다른 직업 해봤자 어차피 다 대체될 거거든요. 근데 그나마 저는 아직도 프로그래머가 괜찮다고는 생각을 하고 챗 GPT랑 코파일럿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, 그러니까 모르는 거 그냥 물어볼 수 있잖아요. 물어보고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위 확인만 다시 공식 문서 같은 걸로 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직까지는 부족해요. 아직까지는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 챗 GPT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, 인공지능한테 잡아먹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인공지능을 활용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. 여러분들은 인공지능을 활용할 사람이 돼야 되죠. 남들 다 인공지능 활용하고 있는데 혼자서 인터넷에 일일이 검색하고 이러지 말고 챗GPT 유료, 코파일럿 유료 이런 거 깔아서 하고 그렇게 시간을 아끼자. 시간을. 그러니까 이런 거죠. 이 사람의 뇌가 있다고 치면 한계가 있잖아요. 그런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은 그 선을 하나 꼽아 놓은 거예요. 온라인 선 하나 꼽아 놔서 챗 GPT가 가져오는 지식도 그냥 여러분들 것처럼 활용할 수 있는, 그렇게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사람들만 미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여기까지.